네, 안녕하십니까.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중학국어 2학년 1학기. 자, 벌써 세 번째 대단원입니다. 희곡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두 번째, 맹진사태 경사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희곡에 대해서는 첫 번째 갈래 특강 시간에 정리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40쪽 가문단입니다. 희곡의 3요소 중에서 가문단은 어디에 속하냐면 등장인물이 나왔죠? 이건 해설에 속합니다. 해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해설 부분이죠. 자, 등장인물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무대에 대해서 설명하죠? 무대 설명? 무대는 맹진사 태량시의 안사람, 가풍 있는 구가, 아래쪽은 안방, 집 뒤로 제실이 있는 모양. 나무가 울창하고 그중 전나무 한 그루가 한 구석에 높이 섰다. 막이 열리면 무대는 잠시 비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무대를 설명했습니다. 남단 가도록 하죠. 자, 맹진사 쪽문으로 들어선다. 기고만장하여 일종의 흥분 상태이다. 얘 아무도 없느냐? 아무도 없어. 내가 어떤 길을 다녀왔다고 지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느냐? 자, 어떤 길, 여기서 어떤 길, 뭐예요? 대갓집하고 혼인 약속을 하고 온 거예요. 혼인 약속을 받고 온 길입니다. 혼인 약속에 대해서 지금 성사시키고 왔어요. 이 맹진사 댁은 사실 보잘것없는 집안이거든요. 양반도 양반인데 돈을 주고 산 양반이에요. 근데 그 대감집,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무총리급 집안하고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권세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자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애그 날이마님 어느새 당겨 오셨군입쇼. 예끼놈 그래 마님 계시냐. 네, 가셨던 일은 어찌 되셨나. 그렇지 않아도 안절부절. 안절부절은 왜? 그런 걱정 말고 냉큼 나오시라고. 그래. 애그 나으리 그랬죠? 나으리라 그랬으니까 무슨 사회? 신분사회. 어느새 당겨 오셨어요. 꼭두 새벽에 도라지골을 떠났다. 그렇지 않아도 가셨던 일이 어찌 되셨나. 큰 날이 많이 머고 운상골 날이 꺼정 오셔서 운상골 날이 숙부님께서도 오셨단 말이지. 그러면 그럴 테지. 네, 가셨던 일 하회가 어찌 되셨나 하고 개서도 안절부절들이냐? 아, 그야. 애끼 걱정들도 나가 여쭈어라고 나가 뵙겠다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큰날이마님은 뭡니까? 맹진사의 아버지 맹노인을 말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 무슨 제도? 대가족 제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거지반 성사가 됐군입쇼. 누가 나선 일인데? 라고 하면서 잘난 척을 하면서 맹진사 성격 어때요? 가벼운 성격이고 거만한 성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141쪽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아무렴입쇼. 제가 뭘 했습니까? 예, 가뿐하신 어디 있느냐? 가뿐하가신 이쁜이 거느리고 이웃 색시들하고 뒷산에 도라지 캐러 가셨나 봅니다. 무엇이 도라지 캐러? 에이, 조심성 없는 것. 왜요? 혼담이 오가는 상황. 즉 결혼에 대해서 오가는 상황 속에서 가볍게 이렇게 함부로 집 밖을 나서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 냉큼 쫓아가 모셔오너라. 네. 저 때문에 이 애비 이 고초도 모르고 그나마 지체 높은 김판서댁 며느리가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판국에 에이 조심성 없는 계집애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도라지골에 갔던 목적이 뭡니까? 지체 높은 김판서댁 며느리가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갔습니다. 도라지골에 갔던 목적이죠. 그 영감 듣자오니 거진 성사시켜 오셨다. 그래, 가지고 오셨다지요. 나왔소. 그래, 근사하게 들어맞았어요. 근사하게. 자, 가셨던 일 얘기나 좀 하시고요. 그래, 어떻습니까? 에헴, 아이 답답해. 에헴, 놀라지 마라.
행랑빵만 30간. 에그 그 30간이라니 40간 더 되겠던 걸. 행랑빵만 말이야. 행랑빵만. 알았어. 자, 이게 뭡니까? 지금 행랑빵, 집의 크기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집의 크기를 보고서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김판서댁의 재산이 어떻다? 많다. 재산에 대한 관심이죠. 자, 그럼 선생님 질문하도록 할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사실 결혼 이야기를 주고받으려면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지금 맹진사 딸을 결혼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럼 맹진사가 사실 제일 궁금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렇지, 신랑감. 근데 그 신랑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럼 맹진사가 이 결혼을 하는 이유는 뭐죠? 돈 때문에. 그죠? 물질 때문에, 권세 때문에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맹진사는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 인물이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애구머니 행랑빵만 40칸. 이건 정말 어마어마하구먼 있죠. 나리마님. 거기다가 오곡백과가 가득 찬 곳간이 아마 하나 둘 셋 넷 아마 대궐 같은 집인가 보구려. 내게 대한 접대야말로 구주 궁궐에서 나온 손님인 양 융숭하기 이를 데 없고 어쩌면 그런 집 구경이라도 한번 했으면 가쁜 아가씨 시집갈 땐 제가 꼭 후행 가게 해주세요. 네 나리마님. 후행 안 가야지. 젖엄마가 후행 가지 않으면 누가 가나. 뭐 어느새 후행이니 뭐니 괜히 영감 혼자서 지레춤만 추는 거 아니시오? 지레춤이라니 누가 간 일인데 내가 애초에 도라지꼴로 찾아갈 때부터 미속엔 계책이 딱 섰던 거야. 계책과 성삼과 자신대로 허허허 안 될 게 어디 있담. 이러면서 맹진사의 성격이 드러나죠. 어떤 성격입니까? 오만하고 그리고 가볍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정말이요? 정말 저편에서도 좋다고 그랬나요? 이렇게 사람을 못 믿어. 하긴 참 만사가 다 수완 나름이거든. 수완 나름입니다. 연방 뻐기면하고 나왔죠? 맹진사의 성격은 어떻다? 거만하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거만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42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자, 에그 영감 수완이 놀라우신 거야. 누가 모르오리까. 어쨌든 이번 일을 성사하셨다면 영감 평생의 첫 공으로 공덕비라도 세워드려야겠구려. 공덕비? 아 그럼 그렇지. 히히히. 하늘의 별 따기로 어쩌다 들어맞췄을 테니 좀 놀라운 공이시오. 뭐? 자 뭐예요? 한씨가 남편을 뭐 한 거예요? 지금 비하하고 있죠? 하늘의 별 따기 어쩌다 들어맞췄다. 이거 속담 있죠? 관련된 속담? 소가 뭐 하다가 뒷걸음질 치다가 뭐 밟았다? 쥐 밟은 겁니다. 쥐를 밟은 거예요.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어쩌다 쥐를 잡은 격이 된 거예요. 정말이시라면 나리마님 예사로 뵐 게 아니시로구먼요 마님. 아니 유머 꺼정 이렇게 깔보기야 버릇없게. 애가 아니에요. 이 주둥아리가 그죠? 난 말이야 이제부터 권세 높은 김판서 대감의 사돈이야. 유몰랑 얼른 가서 가쁜 아가씨나 찾아와. 자 권세 높은 김판서 대감의 사돈. 이게 뭐예요? 혼인의 목적입니다. 맹진사가 혼인에 이렇게 열을 올리고 혼인을 성사시킨 이유가 뭐냐면 권세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참 영감. 그러고 보니 영감께서 돈으로 사서한 벼슬이 있지만 돈으로 사서한 벼슬. 자 이게 뭐예요? 돈으로 사서 벼슬 했다. 이 당시에 어떤 모습? 사회상 매관매직. 관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겁니다. 관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맹진사가 진사가 된 것도 돈을 주고 벼슬을 산 거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진사 하나 해두시기를 잘하셨군요. 아닌 게 아니라 요새 세상에 진사쯤이야 대단찮은 벼슬이지만 그래도 안 해둔 것보다는 낫지요. 안 그래요? 돈으로 사소한 진사 쉽요 복초라 누가 듣겠구려. 앵이 당신 때문에 내 평생이. 자, 그러면서 이제 발단 부분이 끝났는데 발단 부분의 소주제 맹진사가 김판수댁 자제와 딸 갑분의 혼인을 성사시키고 돌아왔다라는 거죠. 에그머니나 아버님께서 나오시나 보지 하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남녀 유별이다라는 거. 남녀 유별.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거죠. 중요한 집안일의 결정은 여자들은 빠진다라는 거죠. 아버지 나오십니까? 그 작은 아버지 어려운 행차를 하셨군요. 맹가 일륜 대사가 결정된다는 마당에 내가 알아볼 수 있느냐? 도라지 꼴엔 방금 댕겨왔습니다. 야, 애썼다. 그래 어떻게 됐느냐? 모처럼 애써 찾아간 보람이 있었느냐? 내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일은 순조롭게 성사될 듯합니다. 어때? 김판소도 만나고 그야 사돈될 양반 안 만나면 누구 만나겠습니까? 만났어. 그래 만나본 결과는 누구 일이라고 어련하겠습니까? 해. 지금 뭐예요? 이것도 건방진 성격이죠. 잘난 척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니까 뭐 안 될 일이 있겠어요?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좀 오만한 성격이죠. 네가 직접 나섰으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숙부님 승강 여하로 그 사주 보낼 태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가부장적 사회라는 걸 알 수 있지. 아버님과 숙부님이 성사를 승낙을 해줘야지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143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 별표 치십시오. 갈등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어떤 갈등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어느새 태길이라니 서로 선들도 안 보고서 염려 마세요. 저편에서는 우리 갑분이 이미 잘 알고 있던걸요. 그래 허따는 대가의 솜씨라 다르구나. 헌데 우리도 신랑의 선을 봐야지. 너 어디 잘 보고 왔느냐? 누구 말씀입니까? 당자 말이지. 당자시라면 얘가 신랑 될 그 미연인가 하는 김판서댁 아들이지. 누구야? 네, 그야 만나나 마나 하지 않습니까, 작은아버지? 뭐 만나나 마나 하다니 이런 천치 같은 소리가 있나? 혼살 겁내러 가서 신랑이 선을 안 보고 오다니. 자, 보세요. 만나나 마나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부분. 지금 맹진사의 성격 경솔하죠? 경솔하고 집안을 중시하는 거예요. 배경을 중시하는 거예요. 아니 집안이 워낙 좋은 집안이니까 사람이 안 봐도 되죠. 이거 사실 그거 옳은 말입니까? 집안이 좋다고 놓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자, 배경을 중시하는 거야. 경솔한 거죠. 경솔하다. 자, 네 댁자제라고 어련하겠습니까? 원 작은아버지께서도 잠깐 결혼하는 사람보다 집안을 중요시, 그의 배경을 중요시 여긴다. 결혼한 사람보다 집안을 더욱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이거 좋지 않은 태도죠. 이건 맹진사는 마이너스 인물이에요. 무슨 소리냐? 경주돌이면 다 옥돌이라느냐? 그럼 구태여 제거 좀 댕겨올 필요도 없지 않느냐? 지금 요거 맹효원이 지금 올바른 소리 했죠? 경주돌이면 다 옥돌이냐? 무슨 소리냐? 이거 중요합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경주돌이면 다 옥돌이냐? 경주는요, 옛날부터 옥돌이 많다고 아주 유명한 동네입니다. 경주가요, 옥돌이 유명하답니다. 그런데 경주에서 있는 돌은 다 옥돌입니까? 그건 아니죠. 좋은 집안일지라도 그 집안이 훌륭하다고 해서 모두 훌륭한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풍유법이죠. 좀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집안이라고
훌륭한 것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풍유법. 속담이나 격언을 빌려오는 것이 풍유법입니다. 속담을 빌려온 거니까요. 자, 맹효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맹진사는 사람보다 집안을 중시하기 전에 맹효원은 사람과 집안이 있으면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죠. 맹효원은 플러스예요. 플러스 인물. 맹진사는 마이너스 인물이다. 네, 전 구태여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되레 새도 명문가의 예의범절에 거슬리게 되면 어찌하나 했고 더군다나 판서대왕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그런 게 아니야. 게다가 그 당사자 미연인가 하는 신랑이 듣건데 인물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그래? 보통이 아니라니요. 뭐 엄청이란 말씀이요. 외눈이란 말씀이요. 작은 아버지께서는 원 상스럽지 않은 말씀도 아니 성미가 괴팍하기가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 남자의 성미가 뜨뜻미지근하기보다 괴팍한 편이 큰 인물감이 있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얘가 구차한 변명하고 있는 거죠? 합리화시키는 거죠. 이 부분. 한자성어. 자, 합리화시키는 한자성어. 아전인수. 제 눈에 물대기. 자기에게 이익이 되게끔만 행동하는 거. 견강부회. 이거 한자성어로 외웠던 거 기억나죠?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끌어다가 뭐 하는 거죠? 갖다 맞히는 겁니다. 자기 상황에. 안월 말로 흉을 잡으려면 우리 편에 더 많습니다. 기껏해야 진사에 따라 저 편은 판서 대감이 자제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그만 새도 건문하고 사돈 맺기가 어디 그리 쉬운 일이 오며 쓴날 우리 가문을 위해서도 작은아버지 무엇이 부족합니까? 사실 말로 후에 한 가지 덕이라도 보면 보았지 한 가지라도 해로울 거 있을 리 없지 않소이까? 자, 이게 뭡니까? 한 가지 덕이라도 보면 보았지. 이게 바로 뭐예요? 혼인의 목적이에요. 세도가에 빌붙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태도죠. 덕을 보다니 내 생각엔 내겐 마땅치 않다. 형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저의 얘기가 형님이 맥노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주제는 혼례 문제에서 집안을 중시하는 맹진사와는 달리 사람됨을 중시하는 맹효원이 대립. 이거 무슨 갈등? 외적 갈등. 외적 갈등이 진행됐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144쪽입니다. 사문단도 별표 치시기 바라죠. 사문단 별표 치시기 바라죠. 자, 사문단 별표 치시고요. 무슨 이야기 난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다. 난 요새 이놈의 귓구멍에서 모기떼가 버쩍 아우성치는 통에 들리는 소리랑 왼통 저승사자들이 부르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구나. 아주 재미나게 표현하고 있죠. 희극적인 요소다. 맥노인은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어리석은 치매 노인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극에서 재미난 요소로 등장합니다. 희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맥노인의 엉뚱한 말로 재미를 줍니다. 형님 태량의 딸 말씀이에요. 가뿐히 아버지 손녀 말씀이에요. 벌써 18인데 어디다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18살 그 애가 어느새 어떨까요? 김판서 자제하고요. 누구하고? 도라지꼴 김판서 자제요. 도라지꼴 김판서 좋다마는 김판서는 소시적부터 제동으로 15세 과거를 극제하더니만 매해 관직이 올라서 30대엔 판서로 앉은 사람이야. 하고 그 선친한 사람도 역시 여간 걸물이 아니어서 평양 감사로서 착실히 한몫 보았는데 실상은 김승지가 승지가 된 시초도 일테면 그 돈 덕이었고 또 감사의 선친이란 인물이 바로 그러니 김판서의 조부가 바로 그 중조부의 아들이지만 김판서의 아버지를 낳아가지고 솔랑 평안 감사 자리에 오르고 그래서 지금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죠.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엉뚱한 말을 하고 있어요. 혼사의 부족이 없다고 여기는데요. 누구의 홍수단가 가뿐히하고 말씀이에요. 또 딴 소리 하고 있죠.
오라 가뿐히, 가뿐이가 누구든가, 어이구 아버지 손녀 제 딸 가뿐이. 아, 오라 형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판서 대기어요. 우리 가뿐이하고, 자, 오라 김판서하고 다시 이를 자리나 훌륭하다 뿐이야. 헌데 얘들아 나이가 너무 다르지 않느냐? 지금 누구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김판서하고 결혼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엉뚱한 소리, 엉뚱한 말로 웃음을 유발합니다. 엉뚱한 말로 웃음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김판서가 아니고 김판서의 아들이에요. 허허 김판서에게 그런 아들이 있었던 거. 아이고 형님도 참 원 가깝도 하셔라. 김판서의 아들이라. 영감마님 점심진 차려놨습니다. 모시고 큰 사랑으로 나가고 싶다고요. 마시님께서. 아버지 큰 사랑으로 나가세요. 어디로 가? 점심 진지 잡수시래요. 점치러 가? 궁합을 보려고? 지금 뭐 딴소리 하고 있죠? 해학적이다. 점이 아니라 점심이에요. 오냐 점을 쳐서 궁합을 봐야지. 어수들 댕겨오느라 날 가난마나 허지. 이놈 삼돌아네. 왜 장승처럼 서있어? 내 점심상은 퇴근하지 않고. 지금 뭐 딴소리 하고 있죠. 그래서 맹진사 맹요원이 혼사에 대해 의견을 묻자 맹노인이 엉뚱한 대답을 하면서 웃음을 유발한다. 맹노인의 역할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재미있고 우스꽝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145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문단 제 2장이 됐습니다. 덧붙이실까요? 수개월 후 석양 저녁이네요. 붉고 푸른 비단과 색실, 가락지, 누리개 등 폐물 상자를 곁에 놓고 맹진사, 맹효원과 마주 앉아있다. 맹효원이 강경한 태도로 말을 한다. 지금 김판수 댁에서 이제 뭐 한 거예요? 폐물을 보낸 거예요. 결혼하기 위한 선물을 보낸 거예요. 그럼 이게 선치가 아니면 뭐냐 말이다. 선치가 반드시 나쁘다는 건 아니야. 돈 있는 집에서 돈 없는 집 색시를 데려갈 때 종종 있을 수 있는 일이로돼. 그러나 이 집은 아직 그토록 내려앉진 않았어. 선치 안 바꾼 딸 자식 시집 못 보내게끔 망해버리지 않았단 말이야. 맹문 집안은 맹문 집으로서의 지체가 있고 예의와 위신이 있다는 걸 왜 몰라? 맹씨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죠. 내가 처음 도라지골 갔을 때 정령아 아무 말도 한 바 없었겠다. 네? 선치에 대해서 말이다. 네네 아무 말도. 적실히 그렇다면 더욱이 괴이 오지 않느냐. 그럼 이 물건 받을 때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받았느냐? 어? 전 선치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자, 선치라고 생각지 않았다. 뭐야? 물질에 대한 욕심, 속물적 근성이지. 속물적 근성을 지금 맹진사는 갖고 있는 겁니다. 돈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속물적 근성. 무엇이 어째 그럼 딸 자식 팔아먹은 응당 받아야 될 값이란 말이냐? 작은아버지 따져 말할 지경이면 이건 일종의 매매혼이냐? 폐물로서 딸 자식을 파는 것이나 다를 게 무엇이냐? 작은아버지 그건 좀 너무하신. 아니야. 맹문 집안을 생각하거들랑 잔말 말고 물리거라. 작은아버지 말씀은 지당하시나 그렇다고 이제 와서 이걸 물려 보낸다든가 하면 저편에서 어찌 알겠습니까? 들의 세도 검문과 예의범절에 거슬려서 모처럼 이렇게 놓은 혼사에 새삼 긁어 부스럼이나 되지 않을까 전 두렵습니다. 자, 맹요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변명이죠? 예? 이거 김판수 핑계대는 건 사실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거, 권세 때문에 결혼하는 건데 맹효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써야 되겠죠? 자, 맹진사의 변명이죠. 대간절 넌 말끝마다 예의범절 하면서 어째 너희 집 예의는 찾을 줄 모르느냐 응? 하고 이야기하면서 외적 갈등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146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 14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자문단고요. 자문단 별표 치시고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은아버지 그럼 저도 한마디 똑똑히 여쭙겠습니다. 말해봐.
전 그대하고 사돈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 집 문벌을 높일 겸 또 한편으로 저희가 살아가는데도 그 덕으로 어떤 힘도 얻어보려는 궁리로 어떤 힘. 자, 이게 뭡니까? 어떤 힘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럼 너도 세도가 탐난단 말이냐? 이 세도가 바로 어떤 힘이죠? 요 기억 부분으로 기억 밑쳐져 있는 기억. 기억리는 묶은 부분, 혼인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김판소댁하고 혼인하는 목적이죠. 무슨 소리냐? 너도 그럼 세도가 탐이 난단 말이냐? 세도가 나쁜 것도 뭡니까? 가문 한층 더 빛나게 하려는 게 나쁠 건 뭡니까? 작은아버지 듣기 싫다. 선치를 받아 모욕을 당하고 이 집안 세도가 올라가 천치 같은 거 되레 망신인 줄은 모르고 좋을 대로 해라. 그 대신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키더라. 그 세상 웃길 짓 해봐라. 용서치 않을 테다. 에이 난 간다. 이게 뭐예요?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못난 사람일수록 동료까지 망신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풍유법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복선이에요. 앞으로 맹진사가 맹씨 가문을 욕먹이고 모욕시킬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집안 사람들을 망신시키는 거죠. 뭔가 큰 실수를 하는 거죠. 잘못을 했어요. 작은아버지 더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구구한 변명을 듣고 싶지도 않어. 이리 있거들라 운상꼴로 오너라. 제 길을 고집도 내 참 어찌단 말이오. 내 딸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작은아버지가 제 일이야? 왜 이러시오? 이러시길 내 참. 소주제 보시면 선치 문제로 맹진사와 대립하던 맹요원이 크게 화를 내며 돌아간다라고 하면서 자, 아주 거만하고 욕심 많은 맹진사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146쪽 차문단부터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 22번까지, 146쪽 22번까지의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꼭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메모해 두셨다가 꼭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